실시 계획 파트를 보겠습니다. 시행자. 이제 요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이 요 실시 계획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뭐 시험에 딱 지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정리할 것이 요 시행자 파트에서는요.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는가? 당연히 지정권자죠.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시행자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가 있습니다. 민간시행자 둘이 있죠. 그럼 우리 공공시행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 뭐가 있었죠?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나머지가 다 뭐예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의 대표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실제 찾아가면은 거의 다 시행사예요. 땅 많은 땅 부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개발조합이나 아니면 뭐 건설회사 등등이 다 민간시행자죠. 그래서 일단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요, 권한은 동일하게 줘요. 그런데 둘 중에 불안한 자가 민간시행자 불안하죠. 그래서 민간시행자는 항상 권한을 줄 때 조건을 붙여요. 이 조건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시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못 됐어요. 건설회사도 못 됐다고요. 근데 이제는 될 수가 있어요. 2000년부터는요. 그래서 만약에 건설회사가 관광단지를 만든다. 단지 조성이죠.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땅 많은 땅 부자. 근데 실제로 가보면 거의 다 시행사예요. 시행사. 참 요즘에 지금 강남에서 또 대형 사기가 요즘에 또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에서요. 강남역 주변이 서초구예요. 역은 강남역인데 행정구역은 서초구야. 서초구. 그래서 서초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했거든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서초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이. 아니, 지구 단위 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안 된다 그랬죠. 서울특별시장이지. 그럴 수 있. 그럼 안 돼 지금 상황이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야 지금 6월 달인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시험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다고 틀리게 내는 거예요. 자, 서초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갖다가 서초구청장이 계획안을 만든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다 보냈어요. 그러면 서초구에 수립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하는가? 수립을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근데 그 안을 갖다가 구청장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남역 일대가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요. 강남역 근처에 63빌딩보다 1층이 더 높은 이제 빌딩이 들어설 계획으로 돼 있어. 지구 단위. 물론 서울시 확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63빌딩보다 1층이 더 높으면 몇 층짜리 건물이야? 6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요. 그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돌아다녀요. 어떤 사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나라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게 되면은요. 그 담보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구조 조정 물건이라고 나와. 빌딩이라는 것들이 구조 조정 물건. 돈을 못 갚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조 조정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 자산관리공사가 담당을 하지 개인한테 이 물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구조 조정 물건을 갖다가 싸게 살 수 있다고 펀드를 조성한다고 돈을 투자하라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구조 조정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 한 200명 정도 있어. 그 사람 앞에 있어. 이 사람 물건을 본 적도 없어. 예. 그 요즘에 그래서 강남역 일대 지금 난리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어저께 저한테 배운 제자인데 부산에 있는 제자가 연락 왔어. 교수님, 이거 극비 사항인데 강남역에 그 내가 혹시 이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거 어떻게 아시냐 그래가지고 그거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그랬더니 혹시나 가능성 없을까요? 제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다고 100% 사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혹시나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연락 올 거야. 왜?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다 해. 펀드에 가입하라고. 구조조정 물건을 매입하는 펀드에 가입하라고. 그분한테는 그분이 부산의 재력가예요. 제자인데 50억만 투자하라 그랬대. 그래서 50억 투자할까 하다가 난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요즘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중간에 시행사가 막 끼고 그러거든요. 제가 토지 소유자 보니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시행사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거 강남역 주변에 그거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근데 서울의 유행인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락이 간 거야. 예. 한 5년 만에 전화 왔대. 투자하시라고 해가지고 구조 조정 물건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고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개인한테 절대 안 와요. 예. 자 여기 우리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또는 이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예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럼 우리 환지 방식은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서로 좋은 땅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끼리는 친하게 지낼까요? 원수지간일까요? 원수지간이야. 옆집 사람이 좋은 땅을 많이 받으면 나는 나쁜 땅을 적게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분쟁 상태의 환지 방식일 때는요. 환지 방식이 왜 사업이 진행 안 되는지를 제가 용인의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최근에 지정 해제가 된 곳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게 추진을 하시던 간부들이요 다 들어갔어. 예, 서로 고발해서 다 들어갔어 지금. 그래서 추진하는 그 무슨 뭐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 임원들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 지금 다 들어갔어. 예, 그래서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여기는 분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LH가 시행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 아무리 일을 잘해 욕만 먹는 거예요. 예. 왜? 사업 방식 자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업 시행 방식 자체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여기에서는 지자체나 LH가 일 잘해도 무슨 욕 먹는 거예요. 공법은 과목 자체가 어려워.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욕을 먹게 돼 있어. 왜 알아듣게 설명 못하냐고. 예. 본인은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절대 매끄럽지 않아요. 환제 방식은요. 이럴 때는 지자체나 LH가 처음부터 시행자가 되질 않아요. 너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주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땅 많은 땅 부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시행사, 우리 흔히 시행사라 그러죠. 그 시행사도 토지 소유자. 땅 20평, 30평 있는 단순한 땅 주인들도 토지 소유자라 그래.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때는 시행사를 말하는 건지 단순한 땅 주인을 말하는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한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시행자 파트에서 시험 문제 전부 다는 이거죠. 사실상 시행자 변경입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죠.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중에서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요 두 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90%입니다. 이 두 개가. 예.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우리 요약집의 40페이지 시행자 변경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위에 그 빈 공간에다가 제가 칠판에 쓴 것들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은 바로 시행자 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이게 시행자 파트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갖다가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바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서 보내.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예. 그리고 매년 시험 나오는 거는 한 번 보고 넘어가. 예. 또 안다고 생각해. 막상 문제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예.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1번하고 4번을 딱 보면 1번이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자 실시 계획 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년 내에 착수. 그러면 4번을 보면은요.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시행할 때 1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1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할 때 아까 우리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시행할 때 1년 내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1번이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였어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2년을 1년으로 냈겠죠? 어디선가 1년을 봤으니까 2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 이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다가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그때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조 원을 마련 못해서 수용보상금을. 그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온 게 시행자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그때 뉴스에서 도시개발법에 요 조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드림허브였거든요. 드림허브. 회사 이름이 드림허브야. 꿈으로 끝난다고 해서 드림허브. 그래서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고 이제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3번에 따라 가지고 요거 시행자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봤더니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이 안 돼. 인가도 못 받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3번이 주로 문제가 됐었는데 시험에는 주로 1번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제한은 먼저 나오는데
지정 제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 나오지 않고 왜 시행자 파트에서 나오냐 그러면요.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건설회사야. 자, 관광단지 단지 조성이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 관광단지, 멋있게 말하면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행자가 되고 싶은 건설회사가요, 자기가 사업할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에 우선적으로 제한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되고 싶을 때는요, 뭘 하는 거예요? 지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 제한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제일 많이 나왔겠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가로가 시험 문제예요. 근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지정 제한 못하는 사람이 3명이다.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 선생님 기본서 있는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데요. 내가 정리해서 써놓은 거 요약집에는요. 예.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 이때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조합이 나왔어. 왜? 국가, 지자체는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을까? 지가 지정하면 되지. 예. 국가, 지자체가 제한을 할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제가 도시개발법에서 모르는 게 나왔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합니까? 알려달라고? 나 혼자 잘 공부하고 말지.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주로 제한을 못하는 사람으로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왜 제한을 못하는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 순서상 없단 말이야. 실체가 없어. 그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정 제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최다 출제. 그 다음에요.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 친하게 지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군구청장일 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는 게 반가운 일인가 귀찮은 일인가? 귀찮은 일이야. 서로 다 걸쳐 있을 때는 다른 시군구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시험에 한 번 나왔고요. 가장 큰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3번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또는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2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아까 지정을 제한 못하는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조합을 제외하니까 뭐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장난삼아 제한하지 못하게 요건을 갖춰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해야 돼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동의해 줄까요?
돈 많이 주고 사겠다 그러면 동의해 주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3분의 2. 근데 절대 총수의 2분의 1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토지 면적 3분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총수의 2분의 1은 안 나오고 이때 토지 소유자 가로에 지상권자 포함입니다. 지상권자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러면 지상권자 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았어. 근데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어느 쪽이 더 우선해요? 지상권이 우선하는 거잖아. 그러면 극단적으로 토지 면적 3분의 2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토지의 소유 동의 받으면 공사할 수 있어? 못하죠. 지상권까지 다 합쳐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된다고요. 예. 그 지상권자 포함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위에 지상권이 있을 때는 지상권이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동의까지도 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민법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도시개발법에 이제 환지 방식 들어가면 다 민법이거든. 예. 그 여러분 민법 잘 아시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 민법을 잘하니까. 예. 가로 3번에 비용 부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아까 지정을 제안받은 자죠. 제안자와 협의해서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제안자, 저 건설회사한테 도시개발 사업 비용이 아니야.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뭐 기초조사 비용이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자, 그럼 아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었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한테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말이 없죠. 야, 지네들끼리는 비용 부담 안 시키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토부 장관은 자기한테 직접 제안한 자들한테 비용 부담시킨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실시 계획이 나오는데 실시 계획 보기 전에 우리 따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뒤로. 자, 도시개발조합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따로 뒤에 뽑아놨어요. 하나의 파트로 뽑아놨어. 따로. 예. 자, 이 도시개발조합은 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실제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3군데 중에 한 군데, 4군데 정도의 한 군데 정도 비율로 도시개발조합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다 도시개발조합이 사업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본 거예요. 사업하려고 하다가 다 들어가. 추진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한번 해제가 돼.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의 다 걸려. 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는가 보니까 인가 신청할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 예. 그래서 지정이 해제가 돼. 그러면 다음에는 결국 수용 방식으로 돼. 결국에는. 예. 그래서 근데 그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요 도시개발조합이 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은 다 도시개발조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하다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제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저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혼나요 아주.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빼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 잘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시험 보면 9번은 나오는 게 도시개발조합이고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나왔어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요. 이 토지 소유자 7명이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7명 이상이 누구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로 이 사람한테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가 신청. 7명 이상 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우리 공법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변경 문제가 나와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허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인데 항상 나오는 게 있었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원칙으로 안 돌아가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 여기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자,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하는 게 두 개인데 기억번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왜 많이 나왔는가? 주된 자가 나오는데 경미하거든. 주된 자가 나온 경미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요. 조합 사무실 이사 가는 거야. 자, 이제 조합 사무실 만들어 놨는데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요. 임대료를 2배 올려달래. 그러면 우리 이사 갈래요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이사 갈 때 인가를 다시 받으라 그러면요. 인가 받기 힘들어서 못 받아요. 그러면 2배, 3배 올려도 이사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돼. 그냥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밑줄도 쳐놨잖아. 노파심에서. 예. 니은번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니은번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을 만드는 그 간부들 있죠. 이분들이요. 되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 생각을 안 해요. 그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만들어 놨잖아요. 홈페이지가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정관에다 공고 방법 써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다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거 생각해요. 일간 신문에 공고 안 써놓은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공고할 일이 계속 나오는데 일간 신문에요. 한 단짜리 공고 하나 내는데 보통 200만 원 넘어요. 1년에 공고 5번만 내면 1000만 원이야. 예. 그랬더니 조금 젊은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 50만 원이면 만드는데 50만 원 만들어 놓고 게시판에다 공고하면 되거든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고 방법 뭘로 바꾸는 거야?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꾸는 거. 이거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실제로요. 예.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나오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합 설립을 희망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요건이 아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어디선가 자기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외웠는데 이게 두 군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 안 하면은 여기서 나오면 틀린 줄 알아.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거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요. 조합 설립에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적 성질은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설립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이때 등기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립은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뜻이죠. 자, 조합의 구성,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당연조합원이라 그래요. 당연조합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합이 성립되면요,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돼. 이걸 당연조합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전원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 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조합원이 돼야 되는가?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되라고 돼 있거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합이 성립이 되면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동의 안 했다 조합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동의하지 않은 사람 땅을 빼고는요 도시개발 사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합원이 돼요. 자, 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가 있고요.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의결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의결권이 정지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겸직 금지.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대학 다닐 때도 비번이 있었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나도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랬어 그때요. 옛날에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예전에는요. 본인도 본 적이 아직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IMF 있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때는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나는 본 적이 없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법에다 왜 만들어놨어요? 그랬거든요. 없는데, 근데 생길 줄 알고 만들어놨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여러분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는 아시죠? 징역은 강제 노동을 시키면 징역, 금고는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강제 노역을 안 시키면은 금고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과실범은 다 금고예요. 과실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치사, 실화죄, 과실일수죄, 가실폭발물 파열죄, 하여튼 과실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 금고형, 교도소에 감금만 해요. 근데 다 자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럽니다. 좀이 쑤셔서 운동을 하겠다 합니다. 예.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게 뭐예요? 집행유예,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럴 때는 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 피성년 후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X죠. X.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피성년 후견인은 조합원은 돼. 좀 맛이 갔다 할지라도 토지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 돼.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틀리다가 시험장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건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조합원은 되는 거예요. 조합 임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함정을 피해가게. 그 다음에 미음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나중에 리을번이 뭐냐 그러면 결격 사유. 조합 임원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처음에 임원이 될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맛이 간 거야. 예?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나중에 막 재산의 낭비가 있어. 예. 예. 이랬을 때는요. 그 다음 날로부터
예,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른 법에는 다 당일날부터인데 도시개발법만 다음 날로 돼 있어요.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공사관리의 공고일 다음 날 하다 보니까 무심코 이것도 다음 날 해놓은 거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선고는요 가정법원에서 받아요. 아침에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가 임원인데 조합 사무실에 와가지고 결제 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날 밤 0시까지는요 그 사람이 임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 다음 날로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나오죠.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그래서 땅 10,000평 가져도 한 표, 땅 100평 가져도 한 표야. 그래서 조합 총회할 때 보면은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 표기 때문에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땅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예. 평등한 의결권,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의무. 예. 그래서 조합의 합병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다만 대의원을 회를 둔 경우로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했다. 뭐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조합을 해산할 때는 대의원의 의결로서도 해산할 수 있다. 우리 조합은 법인이고 조합의 해산은 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죽는 거잖아. 그렇죠? 법인격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사람 말하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 사망은 원래 대의원에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빚 다 갚고 나면 죽어도 된다는 뜻이야 이게. 대의원의 의결을 해산할 수 있다. 청회 끝났을 때는.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벌써 오래 전 14회 때 14회 시험 때요. 공법이 7문제가 출제 오류로 다 맞게 해주거나 복수 정답 인정했거든요. 14회 때. 그때 7문제의 그 출제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에요? 아니지.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에서 나와. 공법상 법인이라고요. 민법상 법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맞는 곳을 출제를 한 거예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는 문제의 질을 갖다가 처음으로 공개할 때였어요. 14회 시험 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공개했어요. 13회 때까지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왜 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학원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뭐냐 그러면 그냥 올해는 경험사만 보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의무를 부과해줘. 문제지를 다 적어오기. 수험표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오기.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적어오기야. 예. 그분들이 그걸 갖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결석을 해버리면은 한 10문제가 벼. 10문제가 비는 거야. 예, 결석해버리게 되면요.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의 질을 갖다가 이제 공개한 게 14회 시험 때부터예요. 그 다음에 정답도 공개하기로 했어요. 13회 정답도 공개 안 했어. 내가 이게 맞은지 틀린지도 몰라요. 정답 비공개였거든요. 그 14회 때는 일단 문제지는 당일날 공개. 정답은 한 달 후에 공개야. 한 달 후에. 그러면 그날 시험 끝나고 나면 문제지 학생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답을 매기는 거거든요. 14회 때는요. 제가 대표 강사가 아니었어요. 각 학원의 대표 강사님께서 이걸 하는데 저는 그냥 시험 끝나고 났는데 문제지 보니까 내가 가르친 데 다 나왔어. 안심하고 난 사우나 갔었거든요. 사우나 가서 이제 훌렁 벗고 있는데 여기 그 옷장에서 벨 소리가 들리는 거야. 휴대폰 벨 소리가. 내 벨이야. 그랬더니 그 대표 강사님께서 뭐 하나만 물어보자는 거야. 지금 정답을 내야 되는데 요거 정답이 뭔가 알려달래요.
근데 이거 민법상 법인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공법상 법인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데. 그러면 출제 오류겠는데요. 그랬거든요.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류를 내냐 그러면은요.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께서 민법상 법인이 되는 줄 알았지. 다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 때문에 2,000명이 합격했어. 2,000명. 예. 그래서 공법 7문제 때문에 15,000명이 더 늘어나서 합격자가. 원래는 15,000명이었는데 일대 3만 명 붙었어요. 14회 때. 26만 명이 응시해서 3만 명 합격. 원래는 15,000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공법 7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제지하고 정답을 최초로 공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문제를 냈겠어요. 그런데도 공법이 7문제 오류였으면은 13회 때까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와 정답 공개 안 하니까 소송도 못했다니까요. 예, 이때. 그래서 그때 7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까 도시개발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잖아요. 옳은 거 고르게 놓고 3년이 되는 날 해제를 옳은 걸로 해놨어요. 왜? 교수님께서 위에 있는 다음 날 못 보고 낸 거예요. 그것도 다 맞게 해줬어요. 또 도시개발법만 해도 2문제가 출제 우리 다 맞게 해줬었어요. 예. 그래서 26회 때 3만 명 합격. 그 다음에 15회 때 15회 때도 역시 26만 명이 시험 봤는데 합격자 1,000명. 14회 때 하도 이 복수 정답이나 다막이 문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교수님 전체 다를 법대 교수님 바꿔버렸어요. 부동산 학회론만 빼놓고. 그럼 법대 교수님들은 법의 원리대로 내잖아요. 문제가 쉬웠어. 예. 근데 앞에 자만 따서 공부하는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1,000명 합격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끝났는데요. 그때 제가 노량진에 있는 학원 학생이 거기 3,000명이었어요. 6개 반. 3,000명에서 모의고사 보면 1등부터 10등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해봤는데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1등부터 50등까지도 아무도 없는 합격자가. 야, 큰일 났다. 이제 합격 1,000명도 없겠다 싶었는데 50등 밖에서 수십 명이 붙는 거야. 50등 밖에서. 그러니까 100등 하시는 붙는 거예요. 이분들은 앞에 자만 따서 외운 게 아니라 원리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똑같아. 모의고사 성적도 65점. 이렇게 합격자 1,000명인데 65점 똑같아. 예. 그러니까 앞에 자만 따서 학원 모의고사만 성적 좋았던 분들이 안 좋았던 거였군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시험 봤었습니다. 재시험. 역사상 최초로 재시험을 봤어요. 그때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 한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예.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열린 우리당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안산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이었잖아요. 국토교통위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나도 이거 문제 못 풀겠다. 그래서 재시험 봐야 되는데 재시험을 봤어요. 그때. 예. 그 재시험에 다시 3만 명 합격했습니다. 이때요. 예. 그래서 재시험 3만 합격했는데 15회 때 하나차례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다시 소송에서 또 붙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4회 마지막 7번째 문제가 재판에서 정답이 바뀌었어요. 다 맞게 중이 된 거예요. 합격증이 3개야 이분은요. 14회 때 하나로 떨어지고 15회 때 하나로 떨어지고 15회 재시험 때 붙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4년 있다가 추가로 계속 합격증이 날라와. 합격증이 3개인 거예요. 3개. 그래서 그분이 저기 한남동 쪽에서 부동산 하시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좀 모험적인 중개를 하고 싶대. 모험적인 중개.
근데 자기가 15회 재시험 때 붙었던 그 자격증 가지고 걸고 하고 있는데 요거 취소 당하면은 혹시나 15회 떴거나 10대가 안 되냐. 예. 판례가 사례가 없는 거야. 사례가. 제가 대답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법에 있나? 모르겠어 저는요. 하여튼 그 이분은 3개야 3개. 예, 3개 합격증이에요. 남들은 하나도 없는데. 예. 자, 그래서 그때 여기서 나왔던 게 이거. 그래서 절대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은요, 그냥 공법상 법인이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서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등기하면 성립하고 조합 임원의 직무를 보세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회의장, 이사회의장.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바로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죠.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민법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다른 이사가 대표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왜? 다른 이사가 대표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대개 우리 조합 임원들이 딸려 들어갈 때 다 딸려 들어가. 다른 이사가 거의 없어요. 남아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감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들어갔다고. 예.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도 겸직 금지 나왔죠. 그거는 조합 내부에서 겸직 금지야. 이거는 조합 외부에서 겸직 금지예요. 다른 조합의 임원이 되면 안 돼. 아까는 같은 조합에 다른 직책을 맡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앞에 겸직 금지는 조합 내부, 이거는 조합 외부에서 겸직 금지입니다. 자,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아주 치사한 문제가 기출 문제 나왔어요. 100인인 조합은 나왔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기는 50인 이상으로 외웠는데 문제지에 100자가 보이는 거야. 100인 이상이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100인인 조합이라고 나왔어. 100인은요 50인 이상이잖아요. 야, 세상에 그렇게 문제를 냈다니까. 예. 자, 그래서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기간. 조합원 총수 10% 이상으로 하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이제 3번. 작년에 제가 여기 학원에와 특강했을 때 이거 예상 문제로 가르쳤는데 그대로 시험 나왔죠. 또 작년에 제가 마지막에 예상 문제 강의했던 똑같이 나왔습니다.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총회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인데 대의원회 회라 할지라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는 거. 총회만이 해야 되는 거. 요걸 작년에 제가 예상 문제였거든요. 작년에는 그 교수님께서 들어갈 순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것인가? 아니야. 올해 들어갈 교수님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셔요. 같은 분이. 그러면 이거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앞에 자만 따서 외웠죠? 예. 정계환씨를 우리 해임한다 그랬죠. 정계환씨를 해임합니다. 어디서?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만 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해산하고 합병에 관한 사안 나왔죠. 그 다음에 미음번의 밑줄 쳐줘야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임원선임이라고 했잖아요. 임원선임 자기가 임자라고 외워놨는데 시험에서는 감사선임. 첫 글자에 감자가 없었는데 이면 안 돼. 임원선임이니까 조합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고요. 이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틀려.
조심하시고 예.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작년에는 이게 이제 단독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나온다면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의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실시 계획 보겠습니다. 예.